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전기차. 그렇지만 충전소가 많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군에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14대. 지난해 보급된 관용 차량 4대와 올 상반기 일반인에게 보급한 10대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3에서 7kW의 가정용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충전하거나 50kW의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충전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속 충전은 완충까지 평균 8시간이 걸리는 반면 급속 충전은 평균 30분이 걸려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서천군의 충전소는 작년까지 서면사무소, 국립생태원 2곳이 전부였지만 지난달 한국환경공단이 3곳을 추가 설치해 총 5곳의 충전소가 생겼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이곳 한산119 안전센터를 비롯해 서천특화시장 주차장, 판교 면사무소에 추가 설치됐습니다. 서천특화시장 주차장과 판교 면사무소의 충전소는 쉽게 눈에 띄는 반면 한산119 안전센터 충전소는 다소 외진 장소에 있어 유심히 찾아와야 합니다. 세 곳 충전소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9월 유료화될 예정입니다. 소형 승용차 기준 휘발유차는 100km당 연료비가 11,448원인데 전기차는 전기료 1,132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저렴합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늘어난 충전소를 반깁니다. 그전에는 충전할 데가 없어서 고속도로 여기 서천 휴게소, 또 서면사무소, 그리고 생태원, 주로 생태원 많이 이용했습니다. 가까워서 좋죠. 예, 그리고 급속 충전기라 좀 빨리 충전되니까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전기차를 하반기 10대 추가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차종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전기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를 최대 59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천군은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추가로 장안 특화시장에 1개소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서천군은 관광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충전소를 그 관광지 위주로 신성리 갈대밭이나 춘장대, 금강 하구뚝 위주로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대중화는 아직도 먼 길. 환경과 소비자의 편이라는 교집합을 어떻게 찾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가람입니다. 갯벌 파괴자로 불릴 정도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갯근풀. 지난해 서천에서 발견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이 모여 제거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올해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장항읍 송림갯벌. 검은 바닥에 푸른 식물이 자랐습니다. 얼핏 갈대처럼 보이는 이 식물은 갯벌 파괴자로 불리는 갯근풀입니다. 갯근풀은 굴락내 퇴적물을 가두면서 갯벌을 딱딱하게 만들어 해양생물과 자생식물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 개로 보이는 풀들은 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갯근풀입니다. 뛰어난 생명력과 번식력으로 인해 개체수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 환경부가 2013년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생태계 교란 생물종으로 변경했습니다. 생존력이 상당히 강한 생물이기 때문에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 이 구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 쪽에서도 실제로 그게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제거를 하는 것을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갯근풀은 중국으로부터 해류를 따라 국내로 자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 강화도에서 처음 발견돼 지난해 말 기준 강화도에서 2만 2천 제곱미터까지 확산됐습니다. 강화도는 제거를 위해 6년째 힘쓰고 있지만 확산을 막는 것조차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후 갯근풀은 2015년 전남 진도, 2016년 안산 대부도에서 추가로 발견됐고 서천군에서는 지난해 7월 처음 발견됐습니다. 같은 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충청남도 등 9개 기관 총 80여 명이 협업해 서천 송림갯벌 일원 49제곱미터에 서식하는 갯근풀을 제거했지만 올해 또 발견된 겁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장소는 4군락이며 지난 11일 관할기관에 접수돼 확인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가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가늠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일 아마 가서 볼 것 같고요. 저희는 만약에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서천에 서식 중인 갯금풀은 규모가 크지 않아 초기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는 갯금풀의 존재는 그리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SBN 뉴스 김남우입니다. 최근 화양면 옥포리를 지나다 보면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요. 마을 앞 도로공사 때문입니다. 도로 높이를 2m가량 높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안경달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확장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동서천 IC부터 국립생태원까지 국도 8.05km 구간에서 차선을 왕복 4차로로 늘리고 도로폭을 확장합니다. 문제는 옥포천을 끼고 있는 옥포사거리. 충남도가 2007년 수립한 옥포천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의하면 옥포천 일대에서 도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옥포천 치수 계획에 따라 도로를 현재보다 2m가량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기존 도로 옆에 위치한 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리겠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 키의 2배를 넘는 높이입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교차로보다 1m가량 낮은 상황에서 도로를 높일 경우 마을 전체가 분지처럼 변해 지역 고립화를 초래하고 도로에서 내려오는 먼지나 분진이 마을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철에는 교통사고도 빈번할 것이라고 성토합니다.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간에 우리 주민들은 아까도 얘기 들었잖아요. 절대 여기서는 1m도 올릴 수가 없다 이거요. 주민들의 의사요 그게. 교통량이 많아요. 여기 신호등도 있지만 그 대형 차량들이 신호등 별로 안 지킵니다. 노인 양반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거기 이렇게 고바해져서 신호등 게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넘어질까. 대전국토관리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화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지만 해법은 충남도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상 하천법이 도로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공사 설계를 바꾸려면 충남도에서 옥포천 기본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옥포교가 횡단하는 옥포천의 홍수위 조정 가능 여부가 먼저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하천 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하지만 충남도는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천 계획이 재수립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고 말합니다. 하천 범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하천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 영향평가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수해가 나면은 그 제방이 거기가 낮아졌다 가정했을 때 비가 많이 와서 그쪽으로 만약에 저 물이 범람해 버렸을 때는 군은 이에 대해 주민과 충남도 국토관리청 사이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결과를 가지고서 주민들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의견의 차를 갖다가 좀 좁혀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한번 노력해보는 것이 저희도 군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가능 기간은 수립해로부터 10년 후 2007년 수립된 옥포천 기본계획이지만 민원이 나오기 전까지 도청이 재수립 계획조차 없었다는 현실이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만 만듭니다. SBN 뉴스 안경달입니다. 서천군은 생태산업도시 서천군 미래발전구상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노방래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실과장들이 참석해 전략목표 및 과제 발굴 계획 설명회와 종합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내년까지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계획 등을 수립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지역 전략과제를 반영해 장기 지역발전 특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천군은 국립생태원 주변 지역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생태원 기능 보완을 위해 연계 거점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도비 37억 6천만 원과 군비 59억 원 등 총 96억 6,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개발 면적 34,699제곱미터의 판매 시설과 캠핑장, 놀이터, 주차장 등이 들어섭니다. 작년 6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1월 착공해 현재까지 토목과 조경, 전기, 통신, 시공 등이 진행 중입니다. 군은 이번 조성 사업을 통해 생태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더불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장항역 인근 버스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지난 12일 문예전당 소강당에서 소방 관계자와 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노성철 전임 연합회장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김진현 신임 연합회장에게 임명장 수여와 연합회계 인계로 진행됐습니다. 김진현 신임 회장은 지역 안전과 63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역 간의 화합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안전 파수꾼으로 최일선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노성철 전임 회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돼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겸직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천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관내 산업단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받습니다. 대상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며 월 5만 원이 국비에서 지원되고 신청자에겐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주유를 할 수 있는 월 5만 원 한도의 체크 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현재까지 종천 농궁단지 내 25개 기업 160여 명이 접수했고 구는 접수 마감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청년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천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18년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안전총괄과 사회복지실, 보건소 등 7개 부서와 13개 읍면이 함께 참여해 폭염 상황 관리 합동 TF팀을 중심으로 폭염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폭염 취약계층의 전화 및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348개 무더위 쉼터 운영, 농어업을 포함한 실외 작업장 피해 관리, 여름철 건물 에너지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캡, 쿨토식, 쿨스카프 등 폭염 대책 냉방 물품 구입과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및 간판 정비에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